지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은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죠.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시들을 보면 일제시대의 그 억압적인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표현하고 저항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죠.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그런 시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거울 속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시인이지만 이 시 속에는 시대적인 상황, 시대 상황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일반적인 삶의 환경, 현대인의 어떤 의식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시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대인의 의식 세계를 표현하기에 거울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할 때마다 거울을 한 번쯤은 바라보죠. 물론 바쁘기 때문에 무슨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 때로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즉 자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너 참 잘생겼어. 넌 참 오늘 별로다. 등등의 이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음속 대화를.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거울 속의 내 모습과 거울 밖의 나의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또 어떻게 소통을 시도하는지 등등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 그것을 통해서 이 현대인의 의식 세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년부터 시작해 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참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거울 속에, 당연히 거울 속의 모습은 거울 밖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소리가 없죠. 자, 거울 속은 침묵의 세계입니다. 자, 1년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2연. 그런 거울 속에 내게 귀가 있습니다. 자, 거울 속의 내 모습은 거울 밖의 내 모습을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귀가 있죠. 그런데 그 귀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딱한 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귀라고 하는 부분은 의사소통의 수단을 의미하죠. 근데 내 말, 이 내 말은 기억의 내 말 보시면 거울 밖에 내가, 거울 밖에 나가 말을 건네는데 그것을 거울 속의 귀는, 거울 속의 나의 귀죠. 거울 밖에 나의 귀가 하는 말을 거울 속의 나의 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한 거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울 속의 자아는 본질적 자아 혹은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자아, 내가 꿈꾸는, 내가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뭐 더 공부도 잘하고, 뭐든 멋있게 잘 해내는, 뭐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등등등 이런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아가 바로 거울 속 자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울 밖에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즉 현실적 자아죠. 혹은 현상적 자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자아는 뭔가 좀 마이너스죠. 현상적, 현실 세계 속의 자아는 뭔가 들떨어지고 맨날 게으르고 자기 꿈꾸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거나 항상 좌절하거나 조금씩 모자란 자아입니다. 자, 거울 속 자아가 플러스의 자아라면 현실적 거울 밖의 자아는 마이너스의 자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딱한 귀, 이 기억의 내용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자, 즉 이상적 자아가 현실 속에 거울 밖의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인식하지 못하는, 자, 소통하지 못하는, 소통에 실패하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딱한 귀. 자, 귀만 그런 게 아니라 손도
손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밖에 현실 세계 속에 나는 우리가 악수할 때 보통 어떤 손을 사용합니까? 악수할 때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을 많이 쓰죠. 오른손을 대체로 씁니다. 자,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밖에 내가 거울 속에 나는요. 사실 거울 속에 나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맞잡아야지. 이렇게 맞잡아야지 이제 악수가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에 나도 똑같이 왼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악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거울 속에 내가 왼손잡이라는 거. 거울 밖에 나는 오른손잡인데 그걸 반대로 반사해서 거울이 보여주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각각 오른손과 왼손을 내밀면 악수를 할 수가 없죠. 악수를 모릅니다.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거울 밖에 나, 즉 현상적, 현실적 자가 거울 속의 이상적 자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소통되지 못한, 소통에 실패하는 어떤 모습을 이미지로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악수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해, 두 자아의 화해, 두 자아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거나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즉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갈등에 화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악수가 되겠죠. 두 자아의 화해가 실패, 즉 소통의 실패, 결국 단절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왼손잡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봅니다. 거울 때문에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자, 여러분, 거울 밖에 내가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에 내가 왼손을 내밀어서 이 거울이 서로 반대로 비치기 때문에 나를 만져볼 수가 없죠. 이런 만져볼 수 없다의 밑줄을 긋고요. 자, 만져볼 수 없다는 거에 어떤 거울의 속성이 표현이 되고 있냐면, 자, 둘을 단절시키는 개념. 거울이 서로를 반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단절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니은의 거울은 단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자, 디귿의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자, 거울 밖에, 그러나 거울이 없으면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자,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모습을 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만나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므로 거울은 여기서 만나보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 만남과 매개의 기능을 합니다. 자, 디귿의 거울은 만남과 매개, 그리고 니은의 거울은 악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단절과 소통의 실패의 속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연의 니은 디귿 거울은 단절과 매개, 즉 거울의 이중적 기능, 거울의 모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연. 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자, 나는 지금 거울을 갖고 있지 않죠. 내가 거울을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항상 거울 속에는 내가 늘 있죠. 자, 이 리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거울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아니, 갖고 있지 않은데 거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설법이죠. 역설법입니다. 거울을 갖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이거는 앞뒤 논리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울 속에 나는 거울 밖에 나에게서 독립되어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 밖의 현실적 자와 별도로 거울 속의 이상적인 자,
또 꿈꾸는 자아, 자 그런 자아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꿈꾸는 내 자아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죠. 잘생기고 멋지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남으로부터 정말 인싸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은 내가 꿈꾸는 내 자아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꿈꾸는 거울 속의 나의 자아의 모습은 현실 세계 속의 거울 속의 나의 자아와 늘 일정 정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 먼 나라 얘기죠. 거울 밖에 나는 어떻습니까? 들떨어지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때로는 어버버거리고 똑똑하지 못하고 등등 이렇게 거울 속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비춰볼 때 거울 밖의 나의 모습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리을의 역설법으로 표현된 것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외로된 사업의 골물, 외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로운 사업. 자, 왜 외로운 사업이냐? 나는 거울 밖에 내가 거울 속의 자아를 꿈꾸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늘 실패하거나 늘 그 모습이 미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죠. 따라서 늘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분열된,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계속 실패하거나 별개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나의 자아의 모습을 늘 추구하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실패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두 개의 자아 간에 분열되어 또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실패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외로운 사업입니다. 자, 외로운 사업은 또 한편으로는 분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자,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객체화라면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년입니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 그럼 여기서 거울 속에 나는 플러스 나고 이상적 자아죠. 참 나는 거울 밖에 나로 현실적 자아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좀. 아까 거울 밖에 내가 오른손잡이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반대죠. 자, 반대이지만 또한 또 꽤 닮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인데 닮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반대면 반대인 거죠. 어떻게 그게 또 닮을 수가 있죠? 자, 이 두 단어의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두 단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표현되고 있네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죠? 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자, 이때 나와 거울 속의 나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앞에 이 나는 거울 밖에 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울 속의 나는 거울 속의 나가 되겠죠? 따라서 자, 이 두 나가 각각 거울 밖에 나가 현실적인 자, 그 다음 거울 속에 나는 이상적인 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서로 거꾸로 생각하지 않도록 바꿔치기 했을 때 문제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닮았고 또 반대지만은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그러나 거울 밖에 거울 속의 나를 내가 추구하고 계속 닮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자,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현실 속의 내 그 자아가 이상적 자아를 꿈꾸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말 많이 되면 90%, 뭐 99%까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 근심하고 진찰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자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자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실패하기 때문에 섭섭하다. 자, 분야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오른쪽 위에 핵심 정리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현실주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초현실주의란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에 선생님 밑에 부분에 초현실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대인의 의식세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의식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야지, 현실을 초월해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의식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일단 전제로 하지만 또한 그것을 벗어나서 초월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는 현대인의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초현실을 바꿔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의식이나 무의식,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내면의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내면의 의식을 주된 재료로 삼아서 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현실 세계의 질서를 벗어나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표현할 때에도 시를 초현실주의 시들은 전통적인 표현 질서,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거부합니다. 자,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식, 즉 혹은 무의식, 즉 초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 전통적인 질서를 표현 기법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름하여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세계는요, 우리가 뭐 학교에 가고 또 회사에 출근을 하고 또 수업을 듣고 친구 만나 놀고 등등 이런 이 현실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되게 의식적인 세계입니다. 약속하고, 그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뭔가를 수행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은 다 의식의 세계죠. 현실은 의식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 밑에 잠재되어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겠죠. 의식 세계 밑에 깔려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는요,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무의식을 파악하는 방법, 무의식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럼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술하느냐? 자, 그거는 무의식적 상태. 우리가 예컨대 잠깐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막 학교에 수업 듣다가 막 공부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그 내 의식 세계 밑으로 잠재되는 무의식의 세계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막 떠올라. 막 갑자기 막 떡볶이, 뭐 햄버거, 뭐 라면, 그다음에 컵라면, 뭐 등등등 내가 좋아했던 어떤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 등등등 이런 마라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떠오릅니다. 막 그건 막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머릿속에서 막 뭉게 막 쏟아져서 막 떨어지죠. 자, 그 솟아 나오는 그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막 튀어나오는 솟아나오는 그 이미지의 흐름을 그게 바로 무의식이죠. 그 무의식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바로 자동기술법입니다. 오토 자동으로 나오는 서술 기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미지들이 연관성이 없어.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다가 갑자기 뭐 축구가 떠오르다가 갑자기 무슨 노래가 떠오르다가 갑자기 친구 얼굴이 떠오르다가 등등 머릿속에 무의식적 세계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솟아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무관합니다. 논리적으로 무관한데 그 논리적으로 무관한 것들이 막 나열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실 세계 속에 띄어쓰기, 그 띄어쓰기 방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띄어쓰기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질서나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자, 그렇게 무의식의 자유로운 분출, 자,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기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동기술법은 대표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띄어쓰기 무시라 적겠습니다. 바로 그거, 요 거울이라는 이상의 시가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초현실주의 기법 혹은 자동기술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힘내기 부분 볼게요. 다 이미 설명이 됐네요. 초현실주의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 그죠? 일상의 질서를 거부한다. 혹은 자동기술법을 사용한다. 등등의 특성과 연결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지적이다. 자, 여러분 이 주지란 말은 지성이, 지적인 반응이 주가 되는 시, 지성이 주가 되는 시를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지의 반대는요, 주지의 반대는 주정적. 자, 정서의 표출이 두드러지고, 정서 표출 두드러진 시를 우리가 주정시라고 하거든요. 주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주지적이라고 하고요. 이 거울이라는 실은 현대인의 의식세계를 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지적인 특성을 띠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혜진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현대인의 불안의식, 현대인의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인이 어떤 고대인이나 자연 속에 있는 옛날 전통적인 우리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분열 양상이 심하죠. 의식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역설, 띄어쓰기, 무시, 실험성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설명도 마치고요. 뒷페이지 조금 남아있는 것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거울이 구조가 대칭 이미지로 태양되고 있다. 거울 밖에 나 오른손, 거울 속에 나 왼손. 자, 대칭 구조. 자, 좌우가 받침인데 똑같은 대칭이 아니고 좌우가 바뀐 대칭입니다. 자, 매개와 차단의 기능, 의미상 대칭. 1, 3년까지가 거울 속에 나라면 4, 6년은 거울 밖에 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